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아이디가 공대남 구사입니다. 기안84 아니고요. 스펙 내역서를 보니까 지방사립대 그리고 기계공학과 4.5점 만점에 3.34점 학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학점수 오픽 IH 등급, 자격증은 없음. 경력상 자작 자동차 대회 동상 수상, 그리고 대회 활동으로도 역시 자작 자동차 대회 13년도, 17년도에 출전을 했다. 그리고 해외 인턴 1년 정도 생산관리직 경험이 있으십니다. 계획, 학점이 너무 부족해서 기사 취득 중에 있습니다. 유유라고 적어주셨고,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로는 사기업 중에서 생산관리 파트로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네요. 점점. 하고 싶은 말 따끔하게 객관적으로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공대남 94년생님이 보내주셨네요. 기계공학과 구직자분의 사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남과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본인의 학점이 뭐 3.34,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애매한 점수. 뭐 굳이 따지자면 낮은 축에 가깝겠습니다. 네. 하지만 2점대 학점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기죽으실 이유 또한 없고요. 일반 기계기사 취득을 목표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경험의 메인을 자작자동차 대회 요걸로 이제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어떤 대단한 입상이나 수상하신 경력이 아니시라면 해외 인턴 1년 생산관리직 하신 거 이걸 더 메인으로 그러게요. 가져가시면서 본인의 실무에서 빠른 업무 적응 그리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로직한 접근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유관 직종, 즉 해외 인턴 때 속하셨던 그 업종과 유사한 업종으로 진행 시에 뭐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현장 실무에서 확인했다 정도의 내용들로 할 이야기거리에 대한 대비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이분에게 더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죽으실 필요 없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네. 기계기사 멋지게 취득하셔서 올해 내로 취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 반장님요? 네, 학점은 이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대기업에서 학점 커트, 지원 자격으로서 활용하는 학점 기준이 3.0 기준이니 이제 지원을 못 하실 것도 아니고 그 학점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학점,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커버할 만한 다른 뭐 자동차 관련 경험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다만 지금 해외 인턴 1년 생산관리직을 제외한다면은 전부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런 그 소스들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 쪽을 지원한다면은 왜 자동차 쪽이 아닌 이 산업 쪽에 지원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할 만한 그런 로열티적인 부분에서의 의심을 걷어낼 만한 그런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생산관리에서도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산업공학 이런 분들이 주로 생산관리로 가시게 되고, 이공계 전공자는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이제 생산공정 그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생산공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을 실제 이제 생산과 공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어떤 필요한 문서들을 배치하고 그런 기술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실제 현장에 돌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쪽을 가시게 될 텐데, 관리하는 주 요소가 이제 4M과 QCD입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맨, 머신, 매터리얼, 그리고 메소드 이런 그 4M과 QCD, 코스트, 퀄리티, 딜리버리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관련 경험이 있다면은 그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생산관리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식스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좀 따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품질 경영기사나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리고 뭐 ISO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 이런 정도의 자격증들을 준비하신다면은 생산관리를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학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공통적이었고, 그렇다면 또 대외 활동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차나님께서 네. 이분을 좀 추리를 해주신다면 고난. 어떤 학생이었을지. 갑시다. 네.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는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분이 자작 자동차 대회 13년, 17년, 13년부터 17년까지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군대 입대 이전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렇죠, 음악 BGM 나오고 있네요.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분이 17년도 때 또 다른 도전을 했는데 뭐 13년도 때 실패의 원인을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거를 17년도 때 한번 뭐 새롭게 뭐 개선을 했다라든지, 혹은
차량 제작의 어떤 목표의 그 듀데이트가 있는데 생각보다 7일 이상 더 걸리길래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고 봤더니 팀 단위로 이제 부품을 조립 제작을 하다 보니까 병목된 그 좀 뭔가 겹치는 어떤 비효율적인 조립의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나. 네네네. 아 그래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리더십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뭐 개선적 사고 뭐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 인턴 1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생산 관리로서 현장에서 이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이니까. 네네. 국가가 안 나왔으니까 뭐 존 있겠죠. 존, 뭐 피터, 뭐 사무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죠? 그런 친구들이랑 뭐 업무를 하는데 뭐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 문화가 달랐는데 뭐 동양인이라고 뭐 무시를 받았는데 뭐 친구네 집에 파티에 초대가 되어 함께 뭐 김치 파티를 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디 그냥 케이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돼서는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낯선 환경에서 빠르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업무 매뉴얼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서 일 처리에 뭐 녹아들었다. 뭐 이런 빠른 업무 적응과 습득력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이 있으셨을 거고 그걸 토대로 본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 공대남 부사님 기죽지 않고 성공적인 경험 정리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 코치님의 이렇게 추리까지 들어봤는데 사연의 주인공에게 특정한 기업체를 내가 추천하겠다. 뭐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입상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대차나 뭐 기아차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 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다 기계과를 전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그 네. 기업이 보유한 뭐 시설이라든지 장비, 물품 등에 대해서 유지, 보수, 뭐 개선 등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다 필요한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기계공학과를 많이 수요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제품 생산에 이런 기계공학과들이 투입이 되는 뭐 조선이나 철강, 기계, 자동차 뭐 이런 쪽들의 산업에서 이제 수요가 많겠죠. 저는 이제 공기업 쪽을 또 추가적으로 이분이 공기업 쪽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 공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든지 혹은 땡땡 발전 등 이런 발전 공기업에서 이런 기계공학 전공을 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의를 하실 점은 한국전력공사 그 자체는 기계직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발전소들을 다 발전 자회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발전소들을 실제 유지하고 운영하고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런 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IH뿐만이 아니라 토익 점수를 따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공기업 중에는 이제 지원 자격을 말하기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토익만을 인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공기업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토익 점수까지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분이 또 가실 만한 곳이 SOC 공기업 중에서 큰 뭐 한국 LH 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철도공사 이런 쪽에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갈 곳이 이제 사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으로도 많이 확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계과는 여러 산업군에서 환영받는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차 코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차량 뭐 부품 업체들도 네. 해당이 될 거고요. 뭐 엘리베이터 업체에서의 어떤 설계 관련된 일들 혹은 부품과 관련된 이슈들 핸들링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외산사든 국내사든 그런 것들로의 취업까지 기계공학도를 모집 부문에 나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려서 지원을 해보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홍 관장님께서 공기업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력만 놓고 봤을 때 험알이라든지 한국사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 자격이나 가산이 될 만한 필수 자격들을 따시기에는 시간적으로 아직은 여유가 충분히 더 있으신 상황에서 일단 있는 자원 내에서 취업을 빨리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묵혀둔다고 좋을 건 아니니까요. 저희의 조언들 뭐 사기업, 공기업 각각 고민하시면서 좀 효율적인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말 조언 이 한마디만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 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교육씨가 언급한 것처럼 이 기계공학과 분들에게 놓여진 선택지, 진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산업에 들어가서 요새 산업들이 다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다면 이후에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내 경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은 그 후의 선택지는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산업 쪽을 선택하고 거기에서도 나의 적성과 그리고 기술 이런 직무적인 특성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잡아서 발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은요? 예, 이제 뭐 업황의 중요성도 무시하진 못합니다. 뭐 본인도 익히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채용이 신입으로 바로 직결되는 일은 사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라든지 유려했던 선배님들의 어떤 취업의 성과들에 너무 좀 매몰되어서 좁은 범위로만 취업을 하지 마시고요. 업황이 대세인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의 취업,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산업들의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까지 확장성을 넓혀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뭐 늦어진다면 취업이 늦어진다면 반도체 IDM 업체들 중에 어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곳들의 협력사 합동 채용도 가을께에 되게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본인의 면접 경험도 쌓아보시고요. 유관 산업에서의 경력도 이어가신다면 뭐 그렇다고 눈을 낮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으로의 지원의 폭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조언을 잘 들으시고 이 구사님 좋은 취업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 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이디는 별자비님. 네. 중경외시 사회과학과 경영을 복전하셨고 학점이 굉장히 좋아요. 4.12의 오. 학점입니다. IM2 오픽 가지고 계시고 자격증은 따로 없고요. 경력사항 봤더니 대기업에서 HR 인턴을 하셨네요. 그리고 대기업 광고회사, 제2기업계 같은 그런 광고회사에서 단기 계약직 1개월 동안 일하셨고 미디어 중소기업에서도 계약직으로 1개월 동안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대외활동, 대기업 대외활동 1회, 공기업 대외활동 1회, 소규모 공모전 다수 수상이라고 적어주셨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영어네요. 오픽을 IH로 올리려고 공부 중이라는 말씀. 또 자격증도 딸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등 유통사, 또 금융카드사, 통신사고요. 하고 싶은 말로는 여러 분야를 다 두루두루 해서 뭔가 산업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어떤 걸 더 해야 할까요? 라고 좀 답답함을 토로하셨네요. 네, 이렇게 너무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네. 사연자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에서의 시작점은 지원하시려는 부분의 산업이 어디냐에 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희망하시는 곳이 백화점 유통사, 금융카드 통신사, 네. 신입 채용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업종 위주로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원해서였을까요? 뭐 그렇진 않겠죠. 이제 일단 본인에게 적합하거나 여러 어떤 외부의 정보들을 취합하시고 내리신 현재 희망 사항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일 텐데요. 하나는 CRM적인 요소의 마케터에 적합하게 통계 툴을 다룰 CRM. 줄 안다라든지 네. 즉 타겟 마케팅이거든요. 특정 연령대를 어느 시기에 어느 시즌에 어떤 카테고리를 어떻게 프로모션하면 좋을지를 다양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응용해 보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교육을 지금 받으신 상황도 아니십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영어가 월등하게 오픽이 뭐 AL 혹은 해외에서의 뭐 체류 경험이나 근무 경험들을 토대로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구현 가능하신 뭐 신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지원, 특정 해외 법인 사이트를 관리하는 뭐 그런 쪽이 그나마 지금 이분의 사연에서 확장할 수 있는 전문성의 끝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분이 취업이 급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약 없는 미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밸런스 있는 좀 제너럴리스트로서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즉 본인의 학점이나 학교에 걸맞는 일정 부분의 어학 점수의 확보와 함께 전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영업이라든지 많이 뽑는 현실적인 곳으로의 지원을 위한 스펙 쌓기, 즉 스펙은 최소한도로 조금만 더 갖춰주시면서 지원의 폭에 좀 외연을 넓힐 수 있게끔만은 올려주시는 정도가 스펙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나 어디 써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네. 롯데그룹 채용이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까지인가요? 아마 그럴 거죠. 31일까지니까요. 롯데 외에는 지금 뽑는 곳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렇죠. 현 상반기 상황에서는요. 즉 올 하반기까지 길게 놓고 판단하셨을 때는 상반기 때는 지금 적혀 있지 않은 곳들로의 주요 제조업체 중심으로 좀 적은 TU지만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보시거나 대개 이제 LG전자가 뭐 여름이 오기 전에 뭐 학예 인턴 전형이 되게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뭐 카더라에 따르면 뭐 학교를 본다, 뭐 학교 레벨을 뭐 가늠한다 이런 루머들은 많지만 네. 그런 루머를 다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재 학교를 재직 중이시니까 뭐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레벨을 비하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런 루머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본인이 가능성을 넓힐 수 있게끔 최소한의 스펙을 확보하시고 지원의 폭을 상반기에는 제조사에서 국내 영업 내지는 영업관리, 영업 지원에 가까운 부분으로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 지원은 뭐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합격률은 장담은 못하겠네요. 경쟁이 워낙 치열할 테니까. 또 백화점이 요즘 또 상황이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홍 반장님 어떻게? 네. 뭐 일단 이분 스펙부터 평가를 드리자면은 강점과 약점이 이제 명확히 다 보이실 것 같은데요. 강점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다양한 대외 활동 그리고 짧지만 경력 사항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보통 이렇게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경력 사항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스스로 좀 약간 학벌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점이 낮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에 치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학벌과 학점까지도 좋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영어 점수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도 갖춰지지는 않은 자격증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직무를 타겟팅할 것인가 이런 거를 먼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 전문성을 지금 뭐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업 전문성보다도 직무 전문성, 그 직무의 타겟을 맞춰가지고 직무를 바탕으로 지원을 확장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서로 다른 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뭐 경영 지원 직군이라든지 영업 직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그 산업만이 가지는 특성을 다른 산업에서 또 가질까 이런 거에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 전문성, 물론 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나 통찰력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직무에 타겟팅을 맞춰가지고 어느 직무에 내가 강점이 있고 어떤 직무를 준비를 해야 좀 합격 확률이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직무 전문성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오픽이 지금 IM2고요. IH까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2단계 더 남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있겠죠.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분이 이공계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되게 이제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어가 늘지 않네. HSK를 5급까지 한번 따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더 하시는데요. 그러면 시간은 더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또 그 영어 말하기 시험도 맞는 타입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점수가 여기에서 고착화 됐다는 건 회화에 좀 익숙치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암기된 템플릿으로 답변을 하셔야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진다면 영어 시험의 특성상 토익 스피킹이 좀 더 적합하겠다. 뭐 제가 영어 강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암기된 템플릿의 답변을 일정 부분 숙지하셔서 단기간에 점수를 확보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험이 많이 연기가 되고 있죠. 야, 저 어떡하냐. 물론 이제 오픽은 제가 현재 시점에서 확인한 바 오픽 시험 제가 좀 전에도 확인을 해봐도 방송 직전에 확인해봐도 일부 시험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점수를 올려야만 하는데 이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픽 시험도 놓치지 못하겠죠.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당장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면 오픽 공부를 어떻게든 하셔서 확보된 점수를 갖고 지원을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내가 좀 긴 호흡으로 보겠다. 상반기는 이 상태에서 한번 노려보고 여름방학 이후를 고려한다 하면 토익 스피킹 관련된 공부도 이어가셔서 조금이라도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왜냐하면 IH를 지원 자격으로 놓는 일본 뭐 무역회사라든지 상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TU를 그냥 보고 지나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도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면 지원 자격을 위해서라도 어학 점수의 확보는 이분의 경우는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분 별자비님의 경우에는 너무 두루두루 경험을 해서 네. 자기가 문제인 것 같다. 요즘 취준생들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도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자격증이 없어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두 분께서 산업의 타겟팅을 좀 정확히 맞춘 다음에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홍 반장님? 일단 저는 그 직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직무를 가시게 되든 인문계열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컴퓨터 사무 이런 쪽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컴퓨터 OA 관련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커말과 같은 컴퓨터 OA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좀 취득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사기업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커말 2급 이 정도로도 괜찮고요. 나중에 본인이 추후 공기업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커말 1급까지도 지금 그 한 번에 빡세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따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분이 뭐 MD 지금 백화점 쪽을 희망을 하고 계시고 관련된 뭐 다양한 공모전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혹여 MD를 희망할까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MD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지원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MD라는 것은 어떤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그리고 수요를 예측해서 제품 선정, 바잉, 소싱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데 이분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해봤고 그런 MD 직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원한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MD 직무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쪽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네네. 트렌드라든지 거기에서의 그 사진들을 증거 자료로서 근거 자료로서 갖춰두시고 뭐 개인 SNS라든지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의 콘텐츠 꾸준한 업로드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분이 그리고 저는 아까 차코치님이 영업 이런 쪽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금융권의 행원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걸로 보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별로 그런 거리낌이 없으신 그런 분 같고요. 지금 인문계열 분들이 안 그래도 TO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래도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곳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영업 쪽 가장 TO가 넓은 그러니까 가장 채용 규모가 많은 영업 쪽으로 해서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곳이라면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 이분이 그리고 경영까지 전공을 하셔가지고 경제 금융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고 NCS 대비를 하신다면은 은행 쪽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행 쪽도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코치님은요? 예, 사실 뭐 어디를 더 써라 이런 조언은 저희가 뭐 충분히 이미 드렸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원하시는 부문에 따라서 활용해야 될 경험의 선택의 폭은 넓으나 그게 만능인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력사항이나 대외 활동이 한 번, 1개월 이내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광고회사 단기 계약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애드사에서 뭐 광고 영업에 가까운 일을 뭐 지원하신다 쳤을 때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에서 단기 계약한다라면서 저의 분석력, 추진력, 열정, 도전, 협업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언제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배양을 했다. 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겠죠. 속성으로. 만약에 AI 평가였다면 한 1개월로 이런 거 한다 필터링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했던 이게 관심의 계기인 거지 어떤 역량을 배양했던 특별한 어떤 시점은 아니다. 글을 쓸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마케팅이나 영업 얘기 주셨는데 이 MD도 그렇고요. 이 MD가 유통 MD가 다르고 제조사 MD가 다른 겁니다. 같은 MD를 쓰더라도 본인이 강조해야 될 역량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조언 드리는 이러한 회사들을 여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하고 지원을 하시는 건 화이팅 응원할 텐데 그 안에 써야 될 표현, 경험, 소스, 강점, 역량들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복사해서 붙이듯이만 접근하셨다간 네.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별자비님이 진짜 이 취업이란 별 딱 잡기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차코치님 말고 홍반장님이 먼저 하실까요? 네, 이분 관심 가는 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요. 그게 그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도 했을 것이고 그 경험들을 분명 무기로 활용해서 자소라든지 면접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실 테지만 어떤 그 경험들을 관통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우리 쪽에 정말 오고 싶을까? 정말 이 직무에 대한 뜻이 있을까? 이런 로열티적인 부분에서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해당 경험을 어떻게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요? 코로나19 사태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본인은 실전 경험을 쌓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IM2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빨리 영문을 내주며 커버레터를 준비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채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계의 영업, HR 인턴 혹은 특정한 마케팅 부문으로의 지원을 한번 시도하시면서 전형의 맛을 이럴 때일수록 보셔야만 진짜 본인이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어학에 대한 것을 점수로서 본인을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실전 업무에서 쓸 수 있는 영어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자극자라 생각하셔서 좀 더 노력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취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